안녕하십니까, 강윤식입니다. 지금 경매 시장이 사실 뜨겁죠. 많이 뜨겁습니다. 지금 아파트 낙찰가율은 거의 100%를 넘어가는 일이 많고, 또 일반 물건들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은 주택은 거의 대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외적인 물건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물건들이 높은 금액에 이리도 가도 높고 저리 가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막 투자하겠습니까? 역시 나름대로는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보시고 미래 가치까지 집어넣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명한 분들이 많이 낙찰을 받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래에 낙찰받은 물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릴 만한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면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겠구나 하는 하나의 좌표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시작부터 명도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임대까지 모든 단계를 다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의 투자 기법으로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슈퍼를 하나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친구는 슈퍼에 물건을 납품해주는 친구고 그 슈퍼를 몇 개 직접 운영하고 있던 친구입니다. 근데 슈퍼가 사실은 대형화가 돼야지만이 옆에 상권들을 다 먹어가면서 조그마한 슈퍼들을 다 제압하고 그 동네의 1등 슈퍼가 됨으로써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하고 상당히 많이 물건을 검색하고 추천받고 추천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경기도 일산에 있는 GS가 운영했던 그 슈퍼가 나가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인을 상대로 해서 경매를 집어넣었던 지하 1층에 근린 상가 자리가 나온 곳을 친구에게 추천해 줬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61972 사건이고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주엽동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태양프라자고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근에 사실 슈퍼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식자재 마트, 즉 그 도매상들을 상대로 한 식자재 마트도 있고, 그리고 상당한 슈퍼나 그 외에 조그마 소소한 홈플러스 이런 것도 꽤 있는데 여기에 슈퍼를 빠지게 된 이유가 GS마트가 영업을 잘 못해서라기보다 지금 현재 커리마켓이나 오늘 주문을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직배송하는 여러 인터넷 업체들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에서는 어지간해 갖고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마트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대형화되어 있는 마트가 아니고는 살기가 어려웠던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대형의 마트를 찾았던 중이었었고, 여기가 대로변 사거리 대로변에 모퉁이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상가고요. 근린 상가로 이게 물건 종별이 되어 있는데 건물 면적이 2083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평수로 얼마가 나오냐면요, 630평이 나옵니다. 630평 같으면은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 약 그 건폐율을 용적률이나 건폐율로 본다면 한 2배 정도 곱하면은 분양평수가 나오는데 한 1200~300평 정도로 분양을 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얼마에 분양했느냐? 60억을 넘게 분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 못 드리는 게, 여기가 지금 호실이 한 30개 정도, 30개가 넘네요.
한 40개, 54개의 호실을 뭉쳐서 이 하나의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구분상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개 한 개당의 분양 단가를 제가 다 캐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관리사무소 쪽에다가 물어본 결과 분양가는 일단 60억이 넘었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0억이 넘는 물건이고 GS 슈퍼마켓에서 들어올 때 이 물건은 전세가 40억에 들어왔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44억. GS 디테일에서 44억에 전세권 설정을 하고 선순위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입찰에 응했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산이 사실 그 상권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뭐 제3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동, 한강 신도시, 김포 신도시, 그래서 그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그 신도시 단지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하려는 일산 분들이 많이 분양을 받았다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입주하려는 분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쪽 일산 부분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옆에 신도시 새 아파트로 이주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산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일산 근처에 가면은 1층인데 불구하고도 임대문이라고 붙여 있는 그런 곳이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괜히 일산이 빠진 게 아니라고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집가격이 다른 데보다 덜 오르고 있다 하면은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집가격이 안 오를까, 그런 걸 한번 주의를 보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3기 신도시가 일산과 서울 가운데 또 생긴다면은 일산은 또 한 번의 휘청거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듭니다. 근데 이 마트는 사실은 그 44억에 임대가 되어 있었는데 더 좀 비관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분양을 하고 나서 상당 기간이 흘렀는데 경매가 2020년도 3월 24일 날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 금액이 30억이 나왔어요. 30억이. 그냥 분양가의 절반이 나와버린 거죠. 분양가의 절반이 나왔다 보니까 이 GS 디테일 쪽에서는 이거를 보증금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감정가 이상으로 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경매 시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 권리 분석상에서의 한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전세권자가 선순위일 경우에 그 전세권자가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럴 경우에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요구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낙찰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었다 할지라도 전세권이라는 담보 물권은 소멸이 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자가 선순위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전세권자의 전세 보증금은 고스란히 낙찰자가 인수 부담해야 할 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신청권자가 바로 전세권자입니다. 이럴 때 이 법원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당연히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진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의 44억을 배당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물건은 무조건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 낙찰자가 인수 부담해야 할 권리는 없는 물건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자체가 그 일산지원은 30%씩 저감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회 유찰이 돼갖고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5억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15억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은 뭐 15억이라 그러면 토지가격도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감된 금액이죠. 60억짜리가 15억까지 내려왔다.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6억을 써서 입찰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는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낮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16억을 써야 받지. 아무리 낮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좀 들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물건을 갖다가 15억에는 받아갈 사람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 16억 쓰고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 이 물건이 단독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을 써도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을 16억을 쓰고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죠. 친구는 저한테 원망이 엄청 컸는데 이 물건이 왜 16억을 써더라도 괜찮은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